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917만원입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조금씩 올라갑니다. 제가 5월달에 이 400만원 인출할 때 그 당시 때 조금 5월에 제가 손실을 봤었죠. 손실 볼 때 생각이 뭐였느냐 하면 이제까지 계속 경험상 700만원 이 계좌 잔고에 700만원 되면 뭔가 되게 좀 알뜰하게 해서 끌어올린 경험이 많았습니다. 거의 700선에 오면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1000을 넘어가면 항상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패턴으로 계속 반복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0만원 빼고 딱 700만원 맞춰갖고 했는데 정말로 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900까지 올라왔으니까요. 6월달에 100만원 올리고 7월달에 지금 100만원 올라왔으니까 저는 일단은 700만원으로 하면 승률이 가장 높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000만원 되면 다시 또 인출을 해서 700만원으로 한번 낮춰볼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현재. 그래서 오늘 운 좋게 플러스 14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인내심의 한계까지 갔었는데요. 정말 제대로 참았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물렸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매도를 못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참았습니다. 근데 운 좋게 반등을 해가지고 수익으로 돌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오늘 의미 있는 날이었고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매매한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할 때 제 방송이 좀 지루한 것 같아가지고 계좌 잔고 부분에 집중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 제가 매매한 거는 간략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댓글에 상당히 오랫동안 투자하신 한 30년 경력 되신다는데요. 증권사의 VIP 고객이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계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보다 훨씬 경험 많으신 고수분이 길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 한 분이라도 그런 길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니까 짧게 하는 게 좋겠다 싶으신 분은 앞쪽에 계좌 잔고 보고 나서 그냥 짧게 끊어버리면 되죠. 끝까지 안 들으시면 되니까. 근데 짧게 해버리게 되면 길게 들으시는 분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원래대로 길게 하겠습니다.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미정씨가 코로나 재확산은 델타 변이가 지금 확산을 많이 하고 있어서 페루 쪽인가 거기에 람다라고 또 람다인가요? 이름도 지금 너무 이상하게 자꾸 나와서 그냥 페루 이름 듣긴데 자꾸 뭐 이상한 이름 붙여가지고 하려는데 좌우지간 나오는데, 그건 뭐 그렇게 큰 걱정을 아직 안 해도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델타 변이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있는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가 됐죠. 이제 6월달까지 2분기니까요. 지금 7월 13일이니까 이제 실적 시즌이 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실적은 대체로 좋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느낌으로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기업들이 상당히 실적이 호전돼 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상태고 현재는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올 걸 예상하고 미리 선반영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0.36, 0.21 이렇기 때문에 좀 부담은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치 돌파해서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시장이 좀 그동안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쉽게 빠질 것 같진 않죠. 최고점 위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하루하루 상황 봐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만약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만약 내일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제 상봉돼 가지고 아래쪽으로 또 언제 꺾여 버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올라가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지수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개별 종목에 집중해서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그 지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개별 종목에 맞춰서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죠. 이때 그 걱정된다는 이야기는 이때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이날 그 보유 종목 전부 다 정리하고 중기 투자까지 다 정리하고 휴마시스 쪽으로 집중했다가 다행히 이날 쭉 빠질 때 이때 휴마시스로 수익을 봤던 날이죠. 그리고 나서 그 꼬리 달고 올렸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 올라갈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는 상승 쪽을 보고 현재 배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승 쪽은 유효하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뭐 우리가 뭐 인버스 종목 이라든가 뭐 선물 옵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수는 그냥 무난하다, 이 정도로 하고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했던 걸 중심으로 해서 관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투자부터 먼저 하죠. 중기투자 오늘 세 종목 편입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때 중기투자 종목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여기 이날 있죠. 급락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 팔아버렸는데 지금 다시 되돌아 올렸기 때문에 중기투자는 한 3, 4개월 정도로 보고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출해놨던 여기 인출해놨은 이 4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지난번에 이츠한불하고 셀트리온 제약하고 코프라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급락할 때 특히나 이츠한불에서 손실이 한 12% 정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확산하는 바람에.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한 14% 수익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츠한불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손실로 해가지고 전부 다 매도했습니다. 요즘 진하게 음영 깔려있는 요 부분은 제가 매수했다가 정리 다 했는 부분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충 손익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좋았긴 했는데 이츠한불하고 코프라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종목을 편입했는데요. 일단 태경 BK, 코프라, 경남 스틸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태경 BK, 그 다음에 코프라, 그 다음에 경남 스틸. 이렇게 잡은 이유는 경남 스틸은 솔직히 홍준표 관련주이기 때문에 중기 투자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오바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중기 투자에 경남 스틸 잡은 거는 홍준표 관련주라기보다는 철강 관련주로 지금 올라왔던 부분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철강 관련주가 시장이 상승하면 여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해가지고 중기 투자에도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코프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앞으로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는 관점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 태경 BK는 탄소 중립 관련해가지고 언젠간 한번 빛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사고 싶었던 종목이라서 이 세 종목을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을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요. 태경 BK가 현재가가 5,120원, 거의 뭐 제가 매수했는 가격 그대로네요. 그 다음에 코프라는 6,290원, 요건 한 1%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남스틸 4,000원이고요. 해서 뭐 수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 좀 한 3, 4개월 정도 보고 중기 투자에 세 종목 편입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어제 제가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오늘 매수했습니다. 어제 제가 보유하고 넘어온 종목이 휴마시스하고 경남스틸하고 우리기술투자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기술투자를 아침에 시간에 걸려서 던져버렸어요. 던졌던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을 봤는데 내려와 버렸습니다. 4천만원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깨져버리니까 우리기술투자가 비트코인 쪽에 물론 다른 쪽에도 투자가 되어 있는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바람에 내려올 줄 알고 장시장하기 전에 시간에서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렸는데 2%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종가에 다시 잡았습니다. 좀 이상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트코인이 하락하니까 내려올 줄 알고 팔았는데 안 내려오고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려가야 되는 날인데 안 내려가고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가 땡겨 올렸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뭔가 좀 괜찮아 보여서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매도했는 걸 재매수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경남스틸은 제가 홍준표 관련주로 해가지고 지금 편입해 놨는데요. 홍준표 관련주가 경남스틸하고 그 다음 한국선제하고 그 다음 3일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을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국선제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긴 합니다. 움직이긴 하는데 저는 일단 경남스틸을 더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경남 창원에 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경남도지사를 지냈죠. 그리고 고향도 경남 창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경남스틸을 대장으로 보는데 이 종목에 지금 집중하는 이유는 야권의 지금 지지율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1위입니다. 현재 여야 통틀어서 1위죠.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 대표적인 게 애니 능률인데요. 윤석열 관련주가 야권의 1위로 보면 되고, 그 다음 최근에 뜨고 있는 게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금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까지 보였죠.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 여기서부터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이 과연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는 솔직히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그냥 느낌으로 청렴결백하고 강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신 분인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나라 정치판이 청렴결백하지 않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장관 임명하는데 23건인가가 야당 동의 없이 그냥 임명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죠. 부인 정경심 씨가 7년형인가 받았지 싶은데 그런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려는 뜻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판이 청렴결백과는 거리가 멀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시는 분이 또 막 비난할까 싶어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예를 든 이유는 이 정치 이야기할 때는 어렵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판이 한마디로 짧게 이야기하면 견판이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청렴결백하신 분은 맞는 것 같아요. 부친께서 해군의 영웅이시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이런 분이 나라를 이끌면 참 좋겠다는 생각까지는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판이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서 뭔가 좀 매치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주는 들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일단 나중에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나서 지지율이 확 올라간다면 그때는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현재 지지율상으로 야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1위고 그 다음 2위가 홍준표 의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홍준표 의원 쪽에 매수한 이유는 지금 윤석열 관련주가 힘을 못 쓰고 밀립니다. 게시판에 글을 자꾸 보면 줄리 관련한 부분하고 장모 관련한 부분하고 이 악재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엑스파일 이야기할 때 뭐 별거 있겠나 싶었는데 이게 상당히 참 고도의 전술을 쓰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정치판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터뜨리면 별로 효과 없으니까 제일 먼저 줄리 탁 던져놓고 줄리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니까 그걸 연결해가지고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계속 박사학위 논문 표절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비리가 있었다면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대권 후보의 부인이 그랬는 걸 가지고 그걸 하나씩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그 대학교 나오신 분들 논문 전부 다 갖다 놓고 논문 표절 그 관련 프로그램 돌리면 제가 봤을 때 반 이상은 전부 표절로 걸리지 않을까. 제가 작성했던 졸업할 때 썼던 논문 또한 거의 뺏겨서 썼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거의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걸 건드리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연결되고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이제 이게 그 일반 사람들한테 진리가 사실인 것처럼 이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당연하게 그냥 그 윤석열 전 총장 부인 이름이 뭔지가 생각이 안 날 정도입니다. 그냥 바로 진리라고 바로 떠오르죠. 대화할 때도 진리라고 이야기해버리게 되고 저도 그분 성함을 어제까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세뇌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못 올라가고 지금 좀 악재를 겪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땡겨 올리려고 그러다 다시 밀려버렸죠.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 관련주가 악재로 인해서 내려간다면 이 야권의 지지율을 누군가가 흡수할 거란 얘기죠. 그럼 누가 가장 많이 흡수할 것이냐. 현재 홍준표 의원이 거의 한 12%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무너지게 됐을 경우에 그 반사 이익을 가장 많이 받을 사람이 홍준표 의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저는 대선 관련주 정치 테마주 할 때 오로지 지지율에 의존합니다. 근데 지지율에 의존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사람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권에서 이재명 전 지사가 가장 높죠. 근데 동신건설을 왜 매매하지 않느냐 하면 이미 많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올라갔기 때문에 14,000원짜리가 6만원까지 갔으면 얼마큼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왕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저는 그 어저께부터 계속 그 이낙연 전 대표 관련주를 딱 등록해놓고 지금 노리고 있었죠. 3부 토건부터 해가지고 어제 범량근역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오늘은 얘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계치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지사 정책 테마주로 걸리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면 계속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춤하는 사이에 오늘은 부국철강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땡겨 올리죠. 이게 세력들이 그렇게 합니다. 개인들이 확 따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이 범량근역에 개인들이 많이 몰려왔으면 얘 안 올리고 이제 밀어버리면 개인들이 손질해갖고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계속 이익 실현하고 틀어버리는 거죠. 그 반대로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을 대부분이 3부 토건을 노리고 있으면 얘를 안 끌어올리고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와 있는 종목을 확 땡겨 올립니다. 이렇게 땡겨 올리고 다른 종목이 뒤를 따라가죠. 그래서 뭐 서원이라든가 남아토건이라든가 남아산업, 남선알미늄도 오늘 계속 빌빌거리고 있다가 부국철강 쫙 해가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못 올라가고 계속 한 4% 정도 있다가 부국철강 상한가 딱 당겨놓고 그 다음에 확 당겨 올리죠.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부터 포인트 못 맞춘 게 진작에 저는 3부 토건 쪽이나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원래 노리고 있었던 게 대장이 얘인 줄 알았습니다. 3부 토건 혹은 3부 토건이나 아니면 서원, 뭐 남아토건, 남아산업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남선알미늄 포함해서 근데 이 종목들이 보다도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어제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만 하락했습니다. 다른 거 다 올라가고. 근데 제가 계속 시너지 이노베이션에 매달린 이유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 아드님이 사회이사로 있는 뭐 관계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연결이 됐어요. 부국철강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땡겨 올릴 때 확 땡겨 올려갖고 얘 오늘 상한가 들어갈 뻔했습니다. 밀어 넣으려 그러다가 막 눌러가지고 결과적으로 23%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미 반영이 돼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지율이 역전된다면 추락하게 되겠죠.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계속 오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보시면 바닥권에서 여기 이 좋던 종목이 지지율이 내려감으로써 바닥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내려와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지지율이 따라붙어 갖고 이재명 지사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그리고 여론상 이낙연 전 대표는 올라가는 추세고 이재명 지사는 꺾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골든크로스로 교차돼 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 지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그 지난 문재인 대통령하고 후보 경선할 때 예전 선거 때 그때 워낙 날카롭게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재명 지사가 따라가는 쪽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그 당시 후보죠.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떻게든 떨치고 싶은데 이 참 자꾸 지지율이 높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낙연 지사 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 전 대표 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본선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이 친문 지지자 측에 있는 사람들이 한쪽을 밀어주자 해갖고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그 몰아줄 가능성이 있다. 그럼 몰아주면 표가 뒤집힐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생겨버리죠. 그럼 그 가능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뒤집혔을 경우에 이제 그 이재명 지사 관련주가 올라왔던 것처럼 이때 동신것을 올라간 거 보시면 여기서 올라가는 이 모습 있죠. 점으로 찍고 올라갔습니다. 이거 하나 둘 셋 네 번 점 상한가를 4번 찍고 빠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격대에 올라와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이런 흐름이 만약 지지율이 역전된다면 이제 대선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집중하는 이유는 일단 아드님이 사회이사니까 가장 확실하게 연결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다른 쪽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무슨 대학교 관련, 뭐 고향 관련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쪽보다는 친인척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불국철강에도 아마 관계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동신것을 올라갈 때와 봤을 때 막 지지율이 역전된다면 그런 관점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잡은 이유는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괜찮고 이게 월봉 봤는데 이 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행보했죠 이거 지금. 몇 년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행보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만약에 호재성 재료가 터지게 되면 이거 뛰어오르게 되면 상당히 멀리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노려봤습니다. 오늘 어제 놓쳐버렸는데 오늘 제가 방송 좀 길어지는데 지루하신 분들은 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5,180원에 매수했어요. 5,180원이니까 대충 요 정도입니다. 여기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 노리고 있다가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요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게 이제 연결이 너무 많이 되는데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오늘 진짜 이 종목 때문에 혼났습니다. 그냥 8% 7% 넘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빠지는 거 밑에서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평단가를 많이 낮춰가지고 그나마 손실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거 휴마시스를. 그래서 이 휴마시스를 비롯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막 빠졌기 때문에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진단키트로 지금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왜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했느냐 하면 바로 안 잡고 그러니까 아침에 이낙연 대표 관련주들이 좋아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지금 부국철강부터 해서 막 쭉쭉쭉 올라가는데 얘는 못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계속 기다렸냐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낙연 대표 관련주기 때문에 정치템으로 올려가려고 그러는데 진단키트가 급락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가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섣불리 못 당겨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살짝 반등하는 느낌이 나왔었어요. 요렇게 반등하는 느낌. 그래서 진단키트가 반등 나오는 모습이 나오길래 얘가 반등하면 이제 정치 테마주로 본격적으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고 얘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제가 여러 번 잡죠. 100만원, 200만원, 한 3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300만원 정도 잡았다가 올라갈 때 바로바로 짧게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주로 하락하는데 짧게 이익 실현하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끊어가지고 조금씩 이익 실현했습니다. 쭉 이익 실현해가지고 100만원치만 남기고 시너지 이노베이션 지금 100만원 남았죠. 그러니까 20만원 수익 난 거고 100만원치만 남기고 100만원치를 200만원 잡았군요. 200만원 잡았다가 100만원치는 이익 실현하고 100만원치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 그 정치 테마주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인식이 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그 게시판에 글 보면 이낙연 전 대표 아드님이 사회이사 해갖고 관련주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흐름이 따라가지를 못했거든요. 어제 이낙연 전 대표 관련주가 급등할 때 얘만 못 올라갔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올라간 모습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오늘 23%면 부국철강은 어차피 뭐 상한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상한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밀렸죠. 꼬리 달고 밀려갖고 15% 뭐 이렇게 되는데 13% 이렇게 되는데 얘가 23%입니다. 부국철강 빼고 나면 오늘 가장 높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장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만원 치는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편입한 종목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이었고요. 그 다음 경남스틸 했죠. 그 다음 휴마시스인데요. 이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놀랬습니다. 솔직히 왜 놀랬냐면 어제 확진자 숫자가 1150명이 나왔습니다. 1150명이 나왔기 때문에 1100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호재였습니다. 그럼 올라가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당연히 올라갈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휴마시스를 300만원 가지고 있었거든요. 휴마시스 300만원, 경남스틸 300, 그 다음 우리기술투자 200 뭐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당연히 올라갈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침에 여기서 출발해서 5분봉입니다. 싹 올라가는 척 하다가 확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쭉 빠져버려갖고 이거 빠지면 안 되는 날인데 왜냐면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의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날짜가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을 검사했는 결과치가 수요일날 나오잖아요. 이제까지 봤을 때 가장 작게 나올 때가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월요일도 좀 작게 나오고 화요일 날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항상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휴마시스 급등할 때도 그때가 수요일이었을 겁니다. 이거 치고 올라갈 때도 수요일 대충 이거 밀어올리는 이때가 수요일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내일 확진자 숫자 가장 많이 나온다. 일주일 중에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100명 나왔으니까 그 내일 발표되는 확진자는 제가 봤을 때 1500을 넘길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그냥 얘는 묻어놔도 되겠다 싶고 가만놔놓고 방심했는데 갑자기 확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 얘만 빠지면 또 모르겠지만 다른 게 다 같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이건 정말 오늘 그 엄청난 인내력이 필요했습니다. 저한테 보여드릴게요. 휴마시스를 23,200원에 쭉 빠질 때 23,200원이니까 자 여기서 일단 그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100만원치를. 그리고 나서 그 22,900원에 또 100만원치를 더 잡았습니다. 22,900원이면 여기쯤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100만원 더 잡고 여기서 1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이건 그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빠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잡고 나서 그 다음 올라갔을 때 23,300원 23,250원 나눠 갖고 매매했거든요. 그 매도했거든요. 23,300원에 23,300원이니까 요때 그러니까 여기서 100만원 여기서 100만원 매수한 다음에 여기서 100만원치를 이익 실현을 그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평단가가 낮춰지면서 그 여기서 잡았던 부분이 23,200원에 잡았기 때문에 23,300원에 매도하면 여기서 잡은 부분이 이제 없었던 걸로 퉁치게 되겠죠. 퉁치게 되면 이 설명 이해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퉁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늘 물타기 한 거는 얘만 남죠. 22,900원에 100만원 잡은 얘만 남게 되는 거죠. 요건 그 잡았는데 너무 빨리 잡아갖고 밀려버렸으니까 23,300원 여기 왔을 때 100만원치를 매도했으니까 여기서 잡은 걸 여기서 매도했으니까 거의 요건 그냥 본전에서 정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얘를 빼보고 생각하면 오늘 하락할 때 22,900원에 100만원치를 추가 매수했다 물타기 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물타기 하고 나서 마지막에 23,400원 올라와서 끝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단가를 많이 낮춰서 물론 아직까지 손실이긴 하지만 평단가를 많이 낮춘 상태로 손실의 상태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자고 오늘 이 휴마시스를 버리지 않고 이를 악물고 계속 매수하면서 버텼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확진자 숫자 나오는 게 좀 이상했어요. 이 혹시 확진자 숫자 잘 나오는 사이트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잘못됐냐면
뉴스에 나오는 것보다 느리게 나옵니다. 이게 제가 보는 거 코로나 라이브인데요. 이 사이트가 좀 늦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보다 110명 더 나오죠.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계속 어제보다 작게 나왔었어요. 계속 작게 나오다가 갑자기 장 끝날 때쯤 돼갖고 확 올라가 버립니다. 누가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장 끝날 때쯤부터 역전돼가지고 쭉 또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그 본궤도에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제보다 확진자 작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일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하느냐면, 서울 경기 지역은 원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오는 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은 지금 어제보다 적게 나오는데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넘어갈 겁니다. 서울, 경기도가 지금 100명이나 더 나왔죠. 110명이나. 그래서 이런 관점을 해서 서울, 경기는 원래 많이 나오는 곳이고, 제가 전문가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부산하고 인천, 경남 이런 쪽입니다. 부산이 지금 최근에 50명 계속 넘어가거든요. 인천도 마찬가지 50명 넘어가죠. 그러니까 대도시의 서울하고 경기도의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 부분에 서울, 경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갖고 1000명이 넘어가고 1300명이 나왔는데, 이제 부산, 인천 같은 그 다음 대도시권이 마찬가지겠죠. 솔직히 뭐 서울처럼 밀도가 높진 않지만 부산이나 인천 여기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사람들만 밤에 술 먹는 거 아니죠. 부산 사람들도 밤에 술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 피서철이기 때문에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 거리두기 단계 상향시키면 전부 다 바닷가 쪽으로 피서 겸해서 갑니다. 그래서 인천하고 부산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술 드시는 분들은 안 먹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와가지고 한 잔 먹는 거죠. 근데 방역을 지킬 수가 없죠. 술 마시는데 방역 마스크 끼고 못 마십니다. 그래서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전파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부산이나 인천 쪽에도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한 1500명을 넘길 것 같은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2500에서 3000명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거리두기 단계를 높였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잘 되면 600m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높게 보느냐 하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한다고 해서 당장 걸렸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죠. 이미 걸린 사람은 한 2주 정도까지는 이 효과는 그냥 갑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에는 확진자가 그대로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폭증하면 진단키트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자가 진단키트이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 얘기 했죠. 그 방송에서 방역 관련한 이야기 하는데, 택배업소나 뭐 이런 쪽에 고위험군의 자가진단 키트를 공급해 갖고 찾아내겠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뭐 큰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40억 규모 신속 진단 키트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의미냐면, 자가진단 키트가 지금 먹힌다는 얘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자가진단 키트 맞으시면 돼요. 신속 진단 키트가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종목들하고는 좀 차별화될 수 있지 않느냐.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빠져버렸죠. 휴마시스 올라갈 때, 휴마시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날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갈 때 액세스바이오하고 시제는 못 올라가고 그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빠질 때 보면 더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쪽에 확진자 분위기가 별로 진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휴마시스는 자가진단 키트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세가지고 오늘 내려왔겠지만, 5일선에서 깨고 내려갔다가 꼬리 달고 올려서 여기서 마감하는 거는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일 확진자가 1500명 이상 나오면 다시 한번 위로 밀어 올리지 않겠나 싶어서 그대로 300만원치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기술 투자는 시간의 거리에서 매도했다가 다시 종가에 재매수했습니다. 그냥 좋은 것 같아서. 단일가 한번 볼까요? 별로 안 빠지죠. 이거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돌렸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저 정도 하락하면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요. 돌린 걸로 봐서 뭔가 빠지기 싫은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잡았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그 다음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긴 하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정치 테마주로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좀 조정받더라도 이건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 지지율이 1등 해버리게 됐을 경우에 이재명 지사하고 지지율이 역전됐을 경우에 다시 급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미 그 절반은 이익 실현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남은 절반은 그 플러스권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20% 정도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길게 가져가는 쪽으로. 물론 그 지지율이 폭락해가지고 이재명 지사 쪽으로 그 다 쏠려서 승부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던져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본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경남스틸은 홍준표 의원이 왠지 그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악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 애니 능률이 못 올라가는 걸로 봐서요. 지금 약간 악재가 생긴 것 같죠.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 정치 쪽에 상당히 잘 봅니다. 왜냐면 돈이 걸렸기 때문에 모든 그 정보를 다 끌어와가지고 그 매매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지지율 올라가겠지 이게 아니고 지지율 조사하는 데부터 해가지고 모든 정보를 빨리 캐치하고 그 다음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애니 능률이 윤석열 가지고 내려간다 그러면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예상해도 거의 맞아 들어간다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경남스틸이 의외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한국선제가 그 대장격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저는 경남스틸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휴마시스인데요. 1% 정도 올라가고 있죠. 이 종목은 지금 확진자 숫자가 장 끝나고 나서 지금 어제보다 거의 한 100명 정도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일 한 1,500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물론 이제 확진자가 확 줄면 1,000명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비중을 줄이면 되겠죠. 근데 1,500명 이상 간다. 그러면 한번 승부를 걸어본다.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그 외에 나머지 특별한 것은 길게 해달라 그런다고 오늘 엄청나게 길게 해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미스테리한 거는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이게 오늘 잉글루드랩이 지금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이치한불은 내려왔는데요. 이게 코로나가 확산하면 화장품 관련주는 내려가고 진단키트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 진단키트가 내려오니까 화장품 관련주가 뜬금없이 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잉글우드랩은 미국 쪽이기 때문에 미국은 마스크를 다 풀고 정상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지금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날 올라갈 때 여기서 이익 실현 해버렸는데 급등해버려갖고 상당히 배 아팠던 종목인데 그 배 아픈 이야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때 끌어올릴 때 세력이 그 잡아 당겨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또 계속 그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끌어올리다가 제가 딱 들어가면 던지고 그 튀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코로나 진정될 때까지는 그냥 참자 이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가 의외로 오늘 진단키트가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그 다음 그 화폐개혁 관련주들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요. 근데 뭐 다른 쪽은 별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그 정치 테마주 쪽에 집중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낙연 관련주 혹은 그 홍준표 관련주 이런 식으로 정치 테마주 쪽에 당분간 그래서 정치 테마주하고 진단키트 관련주 이런 쪽 종목들로 집중해서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 방송 길이가 그 길고 짧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제가 참고해서 다음 방송할 때 좀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반영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